저는 이제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 매니저들과 함께 이 필살기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 이번 주 핫 종목 송율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송율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 주도 핫했던 종목들 사실 5개로 추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았었는데 간신히 5개 줄여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 없겠죠. 네네. 오늘 삼성전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걸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네네.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뭐 삼성전자 상한가인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가 공교롭게도 저번 주에 딱 이 자리에서 첫 번째 삼성전자 맞아요. 얘기했던 네.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이제 반도체 업황을 안 짚을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국제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요 작년 가을에 최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수요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나타나지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2분기 지금 이제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어느 정도 한 1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하락을 했고 3분기 같은 경우는 20% 정도 추가 하락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국제 디램 같은 경우는 수요 회복을 우리가 보통 한 4분기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황 회복은 우리가 4분기 좀 한 3분기 지나서 4분기부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좀 반등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이제 네. 대만의 TSMC 호실적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굉장히 오늘 좀 수급이 많이 유입이 됐었는데 이뿐만 아니라요. 지금 이제 반도체 하면은 우리가 조금 미국도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체크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에 대한 내용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만의 TSMC가 지금 이제 2분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전망치보다도 더 많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률이 무려 50%에 해당한다고 전해지면서 더욱더 지금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미국의 법안에 우리가 한번 좀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이제 법안 투표를 지금 앞두고 있죠. 앞두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지금 이제 어떤 이제 반도체 법안이 지금 이제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냐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이제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한해서는 지금 이제 다양한 인센티브라든지 이제 경제적 혜택을 준다라는 지금 이제 반도체 법안이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수급이 좀 더해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삼성전자나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는 한번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전환이 되려면요 4분기까지는 아마도 지금 이제 박스권에서 흐름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관점이 우세하기 때문에 약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오르겠다라는 시점보다는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등 나온 거 해석을 추세 전환보다는 잠깐 올라온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예, 일단 뭐 지금 다른 게 아니라요. 지금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지금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전망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긴 하지만 오늘 올랐던 이유는 대만의 TSMC와 그렇죠. 그리고 미국 법안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러면 그 외에 이제 소부장으로 내려가면은 그쪽 반도체 업황은 좋아질까요? 아니면 이쪽도 잠깐 반등으로 갈까요? 지금 이제 이게 확대가 되려면은 지금 이제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지금 실적 발표가 뒷받침되어줘야 되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제 투자 심리 특히나 지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소부장 쪽으로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약간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장주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빠졌고 반등 지금 4%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폭이기 때문에 약간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번 주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번 주 또 핫했던 종목 두 번째는 바로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확진자 수도 정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관련주들을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일단 그쪽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올라갔던 것들, 뭐 진원생명과학뿐만이 아니라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도요. 지금 잡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반등을 노려볼 수 있긴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점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이슈가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요. 일단은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코로나 확산 그리고 뭐 켄타우로스 그리고 원수의 두창 계속해서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신규 진입은 약간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변이들이 나오고 특히나 진원생명과학은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심이 쏠리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코로나19 관련주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같은 모멘텀이 좀 있으면 좀 더 투심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저는 항상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떤 파이프라인인지 좀 어느 정도 들여보셔야 된다, 좀 이렇게 자세히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요 어떤 치료제냐면은 먹는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면은 단순히 이제 감염된 사람이 먹고 완치가 되냐 아니면은 어떤 악화되기 위한 과정을 없애기 예. 위한 경구 치료제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데 얘들이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는 GLS1027이라는 지금 이제 먹는 치료제는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이제 경증이 있었을 때 이제 중증으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 지금 무엇보다도 임상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미국의 국립보건원에 따르면은 이 임상이 8월쯤에 끝날 거라고 맞아요.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가 한국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이렇게 저점에서 지금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지금 이제 이슈로 인해서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는 사실 이거를 이제 신규 진입 관점으로 굳이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이렇게 눌렸다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이제 N자형 매매 패턴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다만 저는 지금 이미 최근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수급이 쏠린 만큼 어느 정도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는 거에는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살펴봤고요. 거기에 또 이제 대척점에 있는 섹터 살펴봐야겠죠. 바로 대한항공입니다. 이번 주 항공주들이 날랐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했었는데 항공주들 가지고 계신 보유자들이 정말 많을 것 같거든요. 걱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네. 어느 장단에 맞춰서 트레이딩을 해야 될지에 대한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국적항공사 그리고 이제 LCC 같은 저가형 항공사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델타항공이라든가 세계 알아주는 항공사들 실적을 보면요,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선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여객 사업, 하나는 화물 사업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지금 이제 확산세가 두드러지자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여객 수요가 감소할 것을 예측을 하고 여객 대신 화물 위주로 포커스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고유가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 화물 운임을 어느 정도 지금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승시켜왔기 때문에 나름 선방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긴 하지만은 일단 2분기 실적을 우리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2분기 지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 한 3조 가량 지금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전년 동기 자세하게 이제 감이 안 오실 텐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50% 가량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약 한 5천억 가량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약 한 150%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전망은 굉장히 밝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했기 때문에 고유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화물 운임으로 선방했다.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행 수요 영향을 받아서 코로나19 시절만큼의 화물 수요에서 좀 줄어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만약에 다시 한번 여행 수요가 경기 침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여행 수요가 다시 한번 줄어든다면 대한항공이 다시 한번 또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국제 여객 수요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받쳐줌에 따라서 지금 이제 실적 개선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지금 이미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적 여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적인 정책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대한항공이 지금 이제 여객 수요냐 화물 수요냐 이걸 놓고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대한항공 자체적으로 지금 이제 꾸준하게 잘 비교적 선방해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대한항공이 지금 이제 2분기를 기점으로 지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실적 개선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관점이 우세하고요. 무엇보다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눌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나마 화물 수요로 이렇게 선방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지금 이제 여객 수요가 증가하자 그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 하락폭이 컸던 것 뿐이지 이 대한항공이 가진 실적과 펀더멘탈 전혀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대한항공은 대한항공대로 보고 항공업계 쪽으로 봤을 때 LCC는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예. 생각했을 때 LCC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LCC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무래도 저가 항공사다 보니까 노선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노선 자체가 많지 않고 LCC가 그나마 떴을 때가 언제냐면은 맨 처음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지금 자유로워지기 전에 약간 어느 정도 제약이 심할 때 여행의 제약이 어느 정도 강했었을 때 그때 이제 트래블 버블이라고 이제 서로 방역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힌 국가들끼리는요 한정적으로 이제 여행객을 자유롭게 이제 맞아요. 백신 맞은 자들에 한해서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동남아 이제 노선이 부활하면서 그때 잠깐 반짝 떴었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켄타로스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원숭이 주창 굉장히 발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LCC 같은 경우는 저는 한 하반기쯤 돼야지 어느 정도 가시적인 뭔가 이렇게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항공사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 하나금융지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은 원래 뭐 금융주들이 가장 먼저 올라가곤 했는데 이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그렇게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뭐 정부 규제 때문인 건지 아니면 이번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서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흔히 얘기하는 4대 금융지주들이 계속해서 52주 신저가를 갱신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반대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기에 가장 수혜로 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주입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주가 특히 이제 하나 금융주주 같은 경우도 지금 5만 원에서 무려 지금 이제 오늘 종가 33,850원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금리 인상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섹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이제 상반되면서 이제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요 지금 이제 금융주가 어떠한 타격을 받게 되냐면은 자 예금 금리 대출 금리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경기 침체가 되면요 이제 은행에서 대출해간 이제 일반 국민들이 갚지를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금융주들 특히 이제 대출해준 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불안감 이게 이제 차트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지금 하나금융 지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실적을 잠깐 코멘트 드리면요. 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 동기랑 어느 정도 비슷할 것으로 부합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일단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거치지 않으면은 금융주의 이렇게 눈에 띄는 반등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지지선 구간을 전부 다 이탈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거치면 그때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종목도 살펴볼까요? 바로 지니뮤직입니다. 이 우영우 관련주들. 지난주까지 우영우 안 보셨는데 일주일 사이 좀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몇 화까지 보셨어요? 저 2화요. 2화까지요? 네네. 네, 더 재밌어지겠네요. 네. 보시면 아시다시피 보면 볼수록 되게 재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6화까지밖에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6부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 간다면 이제 더 인기가 올라간다면 이 관련주들 더 올라가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특히 지금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우영우 관련 기사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뭐 비영어권에서 지금 기대되는 작품 1위 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또 오늘 보시면요. 지금 이제 한 21%까지 올랐다가 종가는 5.3%로 마감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특히 이번 주 시장 보시면은 시초에는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이제 장 마감할 때 보면은 되게 윗골이 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장 흐름에 좀 부합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슈가 있었죠. 티빙과 시즌이 합병한다는 소식에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급등한 모습도 보였었는데 사실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영우 효과가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콘텐츠 전반적으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이제 오늘 같은 지니뮤직 이렇게
주가 흐름을 보면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반짝 흐름이다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네. 저는 일단 지니뮤직을 봤을 때요.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튈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콘텐츠주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데는 저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 저번 오. 주랑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저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오징어 게임이랑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격차가 있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고 그래요?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네. 미국에서 리메이크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예. 그렇다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오징어 네네. 게임 때 좀 아쉬웠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버키 스튜디오 같은 종목도 쇼박스 올라갈 때 이제 그만 되겠지 보수적으로 봐야겠다 하는데 그러고 2달 올라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 네네. 이게 사실은 콘텐츠주들이 지금 네. 이제 특히 이제 지니뮤직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주 이제 뭐 최대주주로 엮여 있어서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준 것도 있지만은 사실 콘텐츠주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우영우 작품이 저도 이제 보긴 하지만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콘텐츠주로 전반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네.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KT, 이 지니뮤직하고 이 우영우 관련주를 또 올라갔는지 핫 종목 섹터 확인하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에 핫했던 종목들 함께 복귀해 봤고요. 다음 주 대비하는 좋은 전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일 매니저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박철순